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법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의 분류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실정법과 자연법, 여러 그런 분류가 된다고 이제 고교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체법은 그 법이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이런 것처럼 내용이, 권리관계, 권리 의무, 이런 실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의 내용이 규율이 되어 있죠. 그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게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절차입니다. 절차. 법률 관계의 실현 과정, 권리 구제 수단이라든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이렇게 구제를 하고, 그런 게 절차법이죠. 권리 의무의 실현 절차, 소송 과정, 소송법,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게 절차법입니다. 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이 없다. 민법의 그런,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어떤 그런 해당 규율된 실체법이 없다. 그러면 재판 거부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 거부는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법관은 재판은 거부가 되지 않게끔 법원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의 존재 형태라 했잖아요. 재판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법원에 따라서 법의 흠결을 보충을 해서, 이제 거기 법원 판단 근거를, 흠결을 보충하는 판단 근거를 보충을 해내는 겁니다, 법관이. 그래서 재판을 어찌됐든지 재판 거부를 금지의 원칙을 지켜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실체법이 없으면 재판을 해야 돼요. 보충해서라도, 법원을 보충해서. 절차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어떤 절차를 마련해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절차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절차를 마련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절차법이 있어야 된다.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실체법은 절차법이 있어야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실체법은 절차법이 있어야만 실효성을 갖게 된다. 실체법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 헌법이 뭐예요? 국가의 통치 작용, 통치 조직, 그런 기본 원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헌법이고, 민법은 그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그런 게 내용으로 들어 있죠. 실체법, 민법, 실체법. 형법은 국가가 형벌권이죠. 그리고 또 범죄가 뭔가 어떻게 되면 범죄가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형벌, 그런 거를 내용으로 실체법을 담겨 있죠. 그죠? 상법은 상인들 간에, 혹은 일반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 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그래서 실체법이 우선이고 실체법이 주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체법하고 절차법이 충돌한다. 그럼 실체법이 주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은 조법, 도울조, 절차법은 조법. 그래서 주법인 실체법이 우선을 한다. 실체법이, 이 둘이 충돌을 하면 실체법이 우선한데, 또 절차법이 없으면은 실체법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은 절차법이 있어야만 절차가 있는 것을 토대로 실제법이 실효가 되지만 두 법이 충돌을 할 때에는 주법인 실제법이 우선되는 효력이 있다. 충돌할 때. 그리고 절차법은 개인의 권리, 의무, 방법, 실현 방법, 수단, 그런 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다. 화해제도, 소송 외에도 화해제도라는 게 있고, 공중의 방법, 조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절차법에 해당이 된다. 형사소송법, 절차법 중에서 민사소송법이 이제 개인 그런 거고,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규정한 법. 그래서 범죄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있죠. 검사가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해서 어떨 때 착수를 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죠. 피의자. 그러면 그 피의자하고 그래서 이제 해서 그거를 형사 소송을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서 증거가 다 확보가 되면 그 증거를 토대로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죠. 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게 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소라고도 하죠. 기소. 그래서 형사소법은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당사자로서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권리 절차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절차법 중에 형사소송법이고, 행정소송법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과 절차 규정하고 있는 게 행정소송법이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일반법은 법이 일반적으로 다 미치는 거, 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뭐 주체나 상황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관계에 다 미치는 거예요. 일반법은. 근데 특별법은 그 중에서도 일반법 안에서 특별히 대상을 하는 행위나 사건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어디에 미치나 일반적으로 미치고 특별한 한정한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게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미치고. 그래서 특별법이 요즘에 증가되는 추세다. 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일반법에는 민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법에는 민법이고 민사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이고 특별법은 상법이죠. 그리고 형사에 대한 일반법은 당연히 형법이고, 또 형사에 대한 특별법은 뭐 군형법, 그리고 군형법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군인에 대해서.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형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특별법. 일반법은 형법인데,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상법 아까 말했고, 또 특별법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아까 상법 말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게 민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같은 것도 특별법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자, 교육공무원에 한정을 하잖아요. 교육공무원이. 자,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은 만드는 주체가 의회죠. 의회. 국내 재정 주체와 법이 미치는 효력 범위도 국내의 국민들이죠. 국내에 있는 주체들이죠. 국민들이나 법인. 권리의 주체라는 거는 그겁니다. 사람인, 있잖데, 자연인, 태어나고 생존해갖고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권리가 미치죠. 그리고 법인이 있어. 법인은 단체죠. 단체. 이게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거고, 돈이 모인 거고, 법인이 있어요. 이게 법인 단체인데, 이것도 권리 주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처럼 뭐 계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권리들. 그래서 인이 권리 주체가 된다. 이 권리 주체예요. 그래서 국내법은
그런 권리나 의무 주체가 자연인 법인 이런 의무 주체 권리 의무 주체 국내에 미친다. 국내에 그게 법이 재정 주체와 법이 미치는 효력 범위가 국내에 있는 게 국내법이고 그래서 국민 간 혹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가 되겠고 국제법은 이 법인 예를 들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게 다 국내법이죠. 다 알겠죠. 그리고 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의 국제기구 등의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 상호 간 또는 국제기구 등의 국제기구 막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 등의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이제 국내법보다는 막 힘센 나라가 국제 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그래도 이제 주장하고 막 이렇게 일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국제법.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공포된 조약, 헌법에 의해서 공포된 조약, 국가 간의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또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두 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뭐예요? 국가 간의 조약이죠. 국가 간의 그 법적인 합의죠. 합의. 그래서 이거는 또 조약의 비준권, 조약 체결은 대통령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조약 체결을 하고 이걸 비준을 받아야 돼. 이 비준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은 주인 국가 주권이 국민에 있잖아요. 국민이 왕이에요. 왕. 옛날로 말하자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준 거죠. 통치권을. 그래서 대통령 대리로서 이런 걸 하는데 직권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최종적으로 얘가 한 거를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동의. 그게 비준입니다. 비준.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전체가 다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하면은 국회죠. 국민이 간접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비준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약을. 그게 비준이에요.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 대통령이 조약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고 한다. 비준이 통과되면은 조약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내법과 우리 헌법 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렇게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합니다. 국제법은 뭘로 이루어졌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국제법이다. 여기 있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뭐 있냐? 예를 들어서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집단 학살 금지 협약 이런 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그리고 국제도 관습법이 있어요. 국제관습법. 정치범을 불인도한다든가 외교관의 면책 특권 이런 거는 국제적인 관습법입니다. 왜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과 이렇게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냐?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제서로 재정 주체 효력 그리고 규율 대상 등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재정 주체 효력 국내는 의회 의회 그리고 또 효력 규율 대상 국민들 여러 가지 법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국제법은 또 다르잖아요. 국가 간에. 자, 대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효하다. 국내법이 대체로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국제법이, 그러니까 국제법에 국내법이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제될 때까지는, 실제로 배제될 때까지는 국내법이 유효하다.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은 뭐예요? 실정법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에요. 실정법. 그 성문법 외에도 불문법도 포함되죠. 성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성문법, 그 불문법도 포함되죠. 그리고 법률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제정되거나 간수법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국민생활 그렇게 돼가지고 국민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이 실정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제성이 있죠.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 간철이 되고 저촉될 때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이 됩니다. 자연법은 어때요? 자연법은 뭐 실체적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적용되지는 않지만 시대, 장소,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같은 인간 생활관계에서 존재하는 법질서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법,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에 부합한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법이 보편타당한 법으로 보기 때문에 실정법이 자연법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 악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절대 기준 얘보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게 보는 거죠. 자연법을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정의를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의가 오락가락 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걸 정의를 했다, 저걸 정의를 했다. 어쨌든 이 실정법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자연법은 그거 이전에 그걸 떠나서 보편타당하고 자연법칙이나 인간 이성의 기반을 두고 보편타당하면서 보편타당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이 정의에 부합할 때 이거를 자연법이라고 하고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자연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제정이나 개정, 폐지의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기준 근거를 두고 실정법이 이거 개정해야 되겠네, 폐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항구적 기준을 가지는 게 자연법이다.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시대, 장소,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 같은 게 있듯이 인간 생활에서도 그런 보편타당한 법질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자연법입니다. 실정법은 자연법을 근거로 했을 때 합리적인 법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처분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 처분적인 법률은 이게 항상 법률은 의회에서 만들고 제정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죠. 그리고 사법부에서 상권 분립 원칙이죠. 권력을 나눈다. 임의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민주주의 원리 상권 분립 제도화 시켰잖아요. 사법부에서 심의하고 심사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분적 법률 뭐냐?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법은 행정, 그러니까 법률이 그 자체로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처분하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처분이나 조치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처분적 법률이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됨으로써 행정적인 집행이나 사법적인 재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적인 집행이나 또 따로 사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법 자체에 직접 행정 집행이 이런 게 사법적인 재판 없이 법 자체가 직접 그런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처분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조치를 하고 법 자체가 이런 집행 없이 이런 재판 없이 법 자체가 직접 국민에게 처분이나 조치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사항 등을 이렇게 가하는 거예요. 법률 자체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 집행으로 이렇게 통해서 하지 않고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그런 게 처분적인 법률이다. 예, 그러면은 권력 분립에 원래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요것도 들어있고 요것도 들어있고 다 이제 제정은 됐으니까 그런 의회가 제정을 한다는 것이죠. 요것도 들어있고 요것도 다 들어있으면 상권 분립이 안 되지 않느냐. 법률 자체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분류돼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권 분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국가가 규모가 방대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복잡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엄격하게 이런 걸 구별하고 그렇기보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어디 처분적인 법률은 국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고 당연히 그 극단적으로 이 개별적인 처분이나 재판을 내용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그렇게 처분이나 재판 이런 거를 내용을 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면은 권력 분립에서 그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은 이거를 배제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그냥 이런 거 같이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효율성 떨어지게 할 게 아니라 처분적 법률로 제정을 해서 법률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근거가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이제 권력 분립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는 구체적 사건에 대응 이게 개별인에 대해서 이 처분적 법률이 이렇게 딱 개별인에 대해서 이 처분적 법률이 된다. 그럼 차별 문제가 되죠. 차별 문제.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한권 분립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법에 적용을 받는데 어떤 개별 개인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권 분립하지 않고 얘랑 한꺼번에 그냥 처분적 법률로 그냥 때려버리면은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그런 비판을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그리고 실질적, 상대적,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인 법률은 실질적인 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평등이다. 형식적은 절대적인 평등이죠. 형식적 평등은 나이, 성별,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게 형식적 평등이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출발선 라인을 똑바로 다 똑같이 사잖아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나이 여자 남자 상관없이 똑같은 라인에 서잖아요. 근데 누가 하든 간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본인 최대 조건에 맞게 들어가겠죠. 아무나 와라 이거잖아요. 평등 육상 경기는. 근데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못 가는 거지.
아무나 와라. 그런 절대 평등이라는 거죠. 투표 같은 것도 뭐 성별, 소득 수준 그런 거 차별 안 두고 그냥 누구나 다 1인에 한 표다 이런 게 형식적인 평등이 절대적인 평등이죠. 형식적인 평등이죠. 근데 이 경우는 초범죄 법률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거다. 실질적인 평등이 뭐죠?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선천적인 문제, 후천적인 차이를 인정해서 약자에게 유리한 혜택, 뭐 몸 불편한 장애인 노인한테는 대중교통 우선석을 준다든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든지 기초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인 평등을 도출하는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그게 실질적인 평등이잖아요. 상대적인 평등. 그래서 처분적 법률은 실질적인 평등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평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